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치 데이터를 본 다음에 다음날의 종가 예측.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LSTM을 이용한 주가 예측 모델이라는 튜토리얼 콜앱 노트북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여기 상단에 전 처리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시는데 이 하단에 저희가 시퀀스형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윈도우드 데이터셋이란 걸 구성해서 저희가 학습 세트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코드가 어려워 보입니다.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여기 나와 있는 윈도우 플랫맵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코드를 따라 치시다 보니까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셋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셋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데이터셋은 뭘까요?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는 여기 보시는 배치 구성을 해주고 전처리 함수 매핑, 셔플, 윈도우 데이터셋 구성, 풀패치 옵션 등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옵션 값들이 아직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데이터셋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전처리도 해주고 뭐 셔플도 해주고 윈도우 데이터셋이란 것도 구성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클래스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면 뭐가 좋냐? 우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그러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딥러닝 모델의 학습 세트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코드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셋 클래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옵션 값들만 잘 설정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전처리해주는 옵션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셋에 나와 있는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from tensor slices라는 함수예요. 저희가 numpy array를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x에 보시면은 이제 numpy array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numpy array를 넘겨주시면 이제 데이터셋 클래스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윈도우인데요. 윈도우 데이터셋은 언제 많이 쓰느냐? 우리가 주가 예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데이터셋이란 걸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윈도우 데이터셋의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윈도우 데이터셋의 구성은 뭐냐면 며칠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 3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날의 주가를 예측하겠다. 이러면 윈도우의 사이즈가 3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안에다가 사이즈를 3으로 정의해 주시면 이렇게 3일 주가를 보고 다음날 걸 예측하게끔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5로 늘렸다 이러면 과거 5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날의 주가 데이터를 예측하겠다.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들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트라이드라는 옵션이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묶을 때 5개씩 묶을 때 한 칸씩 건너뛰면서 묶겠다 라는 옵션이에요. 요 사이의 간격이 1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게 한 칸씩 건너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스트라이드를 2로 준다면 이렇게 2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실 옵션은 drop remainder라는 옵션인데 이게 기본값으로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씩 묶을 때 이렇게 쭉 묶다가 끝부분에 이제 꼬다리가 남잖아요. 여기에 바보같이 얘가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묶습니다. 묶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상태로 우리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 drop remainder 옵션을 true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true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는 대부분 drop remainder 옵션을 true로 변경을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셔플인데요. 셔플은 뭐냐면 이 안에다가 버퍼 사이즈라는 걸 넣게 됩니다. 한마디로 셔플은 데이터셋을 섞는 거죠. 섞는 건데 여기 버퍼 사이즈에 들어가는 이 버퍼 사이즈의 의미가 뭐냐? 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3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버퍼 사이즈를 1000이라고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후보군들을 0번째 인덱스, 처음 인덱스부터 999번째 인덱스까지 후보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00개의 데이터가 이제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고, 그 후보, 지금 현재 후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랜덤하게 내가 뭐 100개를 뽑겠다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자, 뽑으면 이 안에 이제 랜덤하게 인덱스들 해가지고 100개의 데이터셋이 추출이 됐으니까 이제 1000개에서 900개로 감소가 되겠죠. 감소된 상태에서 100개를 다시 보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보강해 온다? 다음 1000번째 인덱스부터 후보군, 다음 100개를 보강해 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는 내가 후보군을 몇 개를 들고 있을 것이냐, 요거를 지정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3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버퍼 사이즈를 3만이라고 지정을 했다 하면은 전체 데이터셋을 다 그냥 넣고 그 안에서 추출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맵인데요. 파이썬 함수의 맵과 유사합니다. 람다 함수를 매핑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일반 함수를 매핑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람다 함수 매핑된 걸 보시면 원래 우리 넘파이 어레이, 이렇게 2차원 어레이를 넘겨줬으면 여기에서 맵 함수로 람다에 x 곱하기 2하는 함수를 매핑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각 엘레멘트, 여기 원소 하나하나에다가 곱하기 2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간단한 매핑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맵과 함수를 매핑한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 결과를 플랫한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고 프린트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받은 놈을 그대로 데이터셋으로 리턴해 주게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턴 값이 데이터셋 오브젝트가 안 되면 에러가 떨어지게 해요. 우리가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반드시 리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그냥 리턴 X를 해버리면 안 되고 여기 데이터셋으로 변환된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값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넘겨줄 때 여기 2차원 넘파이 어레이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한 차원은 플랫하게 줍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들어갔지만 한 차원 플랫해서 결과값은 1차원으로 이렇게 쭉 평평해진 결과값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치입니다. 배치는 우리가 하는 그 배치가 맞고요. 여기다가 배치 사이즈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배치 구성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에 레인지 해가지고 8까지 쭉 만들어준 거죠. 0부터 7까지 쭉 만들어주는 건데 배치 3을 넣어주면은 3개씩 잘라서 한 배치로 구성해줘라. 한 그룹으로 묶어줘라.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묶어서 한 그룹, 또 3개 묶어서 한 그룹인데 나머지 2개가 남았죠? 요거는 그냥 나머지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값으로 drop remainder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true로 되어 있다면 여기까지 묶고 끝났을 텐데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묶여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free patch 옵션입니다. free patch 옵션은 미리 데이터를 fetch하는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배치 구성을 해놓고 딥러닝 모델의 데이터셋을 넣어줄 때 전체 데이터셋을 다 미리 만든 다음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들어갈 때 동적으로 전처리, 우리가 막 어떤 함수들을 뭐 데이터 전처리하는 코드들이 있으면 이런 전처리를 완성한 다음에 배치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학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1번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처리가 끝나면 학습하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이제 얘한테 요청을 한 거죠. 야, 2번 배치 만들어줘. 그러면 2번 배치를 그때 만듭니다. 그때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 들어가고. 그럼 굉장히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프리패치 1 옵션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1을 주게 되면은 배치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1번과 2번까지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1번 배치가 학습하러 들어갔습니다. 학습하러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졸업했어요. 졸업했으니까 얘가 비어있네요. 얘 날라갔죠. 비어있으니까 얘가 학습하는 와중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학습이 끝나고 왔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죠. 바로 학습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또 얘가 졸업하러 나갔으니까 또 다시 4번 배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오면은 바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학습 속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요
집 함수인데 얘는 파이썬의 집이랑 동일해요. 보시면은 A랑 B에다가 우리가 1, 2, 3, 4, 5, 6 이런 데이터셋 클래스로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줬다면 집으로 묶으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끼리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니까 1, 4, 2, 5, 3, 6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집에 B랑 A랑 순서를 바꿔 놓았어요. 바꿔 놓았으니까 우리가 4, 1, 5, 2, 6, 3 이렇게 묶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집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끼리 묶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윈도우셋이란 걸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단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윈도우셋을 구성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 주가 데이터로 보시면은 종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에 하루의 시세가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과거 5일치의 주가를 본 다음에 다음날 하루치를 예측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우리가 X 값으로 주고 요 값을 우리의 Y 값으로 피드해 줄 수 있게끔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세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한 칸씩 딱 밀려가지고 그 다음 5일치 묶어서 이렇게 Y 값으로 줄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루 밀려서 이렇게 쭉 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numpy 어레이로는 종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numpy 어레이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으로 변환한다. 왜 변환하냐면 우리가 윈도우, 플랫맵, 셔플, 맵, 배치, 프리패치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변환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윈도우셋을 구성해 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코드와 요 코드가 굉장히 핵심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윈도우 사이즈에다가 제가 플러스 1로 잘라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묶은 것을 우리가 X로 줄 거고 그 다음에 타겟 값,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을 Y 값으로 구성을 할 건데 우리가 윈도우 셋을 구성할 때에는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5죠. 5개고 이제 예측값이 되는데 윈도우 셋을 잘라줄 때에는 예측값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5에다가 플러스 다음날 예측값까지 1 해가지고 이만큼을 우선 잘라줄 겁니다. 우선 잘라준 다음에 나중에 분할해주는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윈도우 사이즈에 플러스 1로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X와 Y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우선 잘라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ift 1이랑 Stride 1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Drum Remainder는 true까지 이렇게 구성했고 여기 플랫맵에는 뭐 이게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여기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넘겨만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쉬운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좀 확대해 왔는데 맵에 람다 W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윈도우셋 구성을 해줄 때 우리 X와 Y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잘랐기 때문에 6개씩 잘랐어요. 6개 잘랐으면 이걸 다시 분할을 할 겁니다. 분할을 할 건데 이 부분, 왼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우리의 X 데이터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우리의 Y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잘라서 우리 X로 공급해주고 이만큼 잘라서 Y로 공급해주라. 이 코드가 바로 이 코드인 겁니다. 그래서 -1이 여기 인덱스니까 -1 전까지 슬라이싱해서 X로 구성해라. 그 다음에 -1은 우리 Y 데이터로 구성해라.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0부터 4까지 구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측 데이터는 5로 구성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윈도우셋을 구성하는 방법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로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자, 코드를 보시면 이 실습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삼성전자 주가 예측 데이터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가 올려놨었어요. 이걸로 참고해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면은 뭐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거래량 등등이 있는 게 우리 X 트레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인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Y 트레인 데이터는 우리가 맞추고 싶은 종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요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플랫 맵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실스 코드를 넣어놨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2차원 데이터를 넣어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1차원으로 플랫하게 리턴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차원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는 최종 결과값을 보시면 1차원을 하나하나 묶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값대기 더 벗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활용한 시퀀스 데이터셋 구성을 보실 텐데요. 여기 Ytrain 데이터를 보시면 4800개의 종가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윈도우 사이즈를 5개로 구성했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 5일치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의도를 한 거고, 배치 사이즈는 말 그대로 배치 사이즈, 몇 개씩 묶어서 한 배치로 학습을 하겠다, 요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numpy 어레이를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구성해주고, 윈도우 사이즈 플러스 1한 이유는 x와 y를 포함하는 범위까지 우선 잘라준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제가 옵션을 불리언 값으로 줄 건데 true나 false로 줄 거예요. 근데 트레인 데이터셋은 셔플을 할 거고, 테스트 세트는 셔플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결과값을 셔플이 안 된 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거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맵은 여기에서 x랑 y로 분할하는 코드죠. 분할을 해주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를 그냥 찍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프리패치 데이터셋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려면 이터레이션, 반복문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반복문을 돌 때 저희가 데이터셋 구성된 걸 다 찍으면 너무 더러우니까 테이크 1 해가지고 한 개의 그 배치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배치만 딱 가져온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배치 사이즈 10개는 10개인데 얘는 5일씩 구성했다, 윈도우 사이즈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일치 이렇게 구성된 게 총 10개 배치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는 5일치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예측값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개 데이터가 있는데 단일 값으로 있겠죠. 그 다음날에 종가가 있을 겁니다. 자, 진짜 이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된 건지 한번 샘플을 찍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X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고 Y 데이터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주석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맞는지 한번 보죠.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세트를 보면은 이렇게 5일치 데이터가 묶였어요. 이 5일치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요놈이 요놈, 요놈이 요놈, 요놈이 요놈, 요놈이 요놈, 요놈이 요놈,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일치가 X 데이터가 됐고요. 우리 Y 데이터 한번 볼까요? 00217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놈이 우리의 Y 데이터. 그쵸? 첫 번째 세트는 그거고, 두 번째 세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세트는 0.00235584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217693이니까 2176이니까 여기까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X 데이터가 구성이 됐고, Y 데이터 두 번째 거 보면은 0.00178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요놈 예측, 이렇게 돼서 요놈 예측,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이 잘 구성이 됐네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또 질문이 많이 나오냐? 우리 종가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비교적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5일치 데이터를 본 다음에 다음날의 종가, 그 다음에 다음 세트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치 데이터를 본 다음에 다음날의 종가 예측, 이렇게 구성을 해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각각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zip 함수를 통해서 묶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X 데이터를 보시면 X트레인 쭉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윈도우셋을 구성을 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플러스 1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X 데이터만 그냥 단독으로 구성을 할 거라서 플러스 1 안 하고 그냥 윈도우 사이즈만큼 쭉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dsx라는 변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세트 이렇게, 그 다음 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갈 겁니다. Y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Y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줄 때 윈도우 사이즈 인덱스부터 5번이니까 5번 인덱스부터 쭉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실 때 이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는데 윈도우 사이즈를 5번부터 쭉 구성되게끔 넣어만 주면 돼요. 이거는 변환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쭉 구성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쭉 쌓았잖아요. 5개씩 쌓았고 Y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쭉 가게끔 쌓았으면 이거를 집 함수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dsx랑 dsy랑 요놈과 요놈을 집 함수로 묶어주면 이제 x는 요놈이 되고 y는 요놈 이렇게 세트가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묶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값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분할이 됐는지. 여기 5일치 데이터가 잘 묶였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지금 4개죠. 보면은 오픈부터 볼륨까지 이렇게 4개 컬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오픈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 놈이 요거랑 매칭이 되죠. 지금 요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X 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종가 Y 데이터를 보시면 002176이니까 2176 이렇게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0.01부터 가니까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106이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종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함수형으로 저희가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 파라미터가 XY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나머지 위에서 작성한 코드를 그냥 복사하다가 밑에 함수형으로 그냥 꾸며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Xtrain, Ytrain 넣어주시고 우리 트레인 데이터셋은 셔플을 줄 거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셔플을 안 주도록 이렇게 옵션 값만 변경해서 적용을 해봤고요. 여기 피처 개수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개의 피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성해서 학습 세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멀티 컬럼으로 구성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 인풋 쉐이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사이즈와 그 다음에 피처의 개수 우리가 4개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 넣어주시고 피처의 개수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는 거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가 데이터 예측 모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가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전 처리해주는 함수 매핑이 너무나도 쉽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디버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클래스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